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캄보디아에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때문에 캄보디아의 4개 도시를 다니면서 오늘 도시 2.0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유엔이 지정한 최빈곤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와는 이야기가 많이 달랐는데요. 저는 도시 2.0, 우리가 그리는 미래의 도시는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속 가능하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환경적으로 풍부하며 사회적으로 안전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TEB, TEEB, 영어로는 The Economics of Ecosystems and Biodiversity 라는 이니셔티브는 자연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해서 정부, 기업, 그리고 시민들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연을 생각할 수 있도록 반영하자는 이니셔티브입니다. 오늘 저는 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것이 우리의 도시 2.0에 어떤 함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사진 촬영 작가 얀 아터스 버트랑이 찍은 항공 사진입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얀 아터스 버트랑은 세계 최초로 DMZ 위를 나르면서 항공 사진을 촬영한 작가로도 유명한데요. 이것은 알프스 마을 밑에서 얀 아터스 버트랑이 아니라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별 차이가 없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뭐 가보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튠 호수, 스위스의 튠 호수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도 제가 찍었습니다. 뭐 튠 호수에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니까 너무 아름답더군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거는 참 돈으로 살 수 없는 참 풍경이구나. 이런 걸 어떻게 감히 돈으로 환산을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TV라는 보고서를 보고 나서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거 때로는 돈 주고 봐야 되는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는 모든 것이 경제적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적 평가가 되어 있는 대로 그 소중함을 우리가 느끼곤 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안 되는데 제 아내의 이야기를 좀 드리면 제 아내 같은 경우는 본인 구두라든지 백에 이렇게 뭐가 묻거나 아니면 제가 본인 가방을 바닥에다 내려놓거나 그러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리고 옷에 새로 산 옷에 음식을 흘리거나 이러면 정말 어쩔 줄 몰라 하고요. 저는 얼마 전에 한 몇 개월을 고민하다가 아이패드를 샀는데 제가 산지 3주 만에 해외 출장 중에 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위스 제네바 경찰서에서 12시까지 내 아이패드 좀 찾아달라고, 보통 이렇게 그냥 시키면 12시까지 경찰서에서 못 있죠, 밤까지. 그 정도로 제가 애착을 좀 보였었는데요. 사실 지금도 그 트라우마가 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산 것들, 경제적 가치평가가 돼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사적 재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연은 어떨까요? 자연이 경제적 가치평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마음대로 다뤄도 되는 걸까요? 그래서 팁의 메시지는 사실 명확합니다. Making nature's value visible. 보이지 않는 자연의 가치를 보이게 해야 된다. 그래야만 그 가치 평가가 설사 100% 정확하지 않더라도 의사결정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만일 우리 지구에 회계팀이 있어가지고 당신 이렇게 자연 자원 사용한 거 영수증을 이렇게 발행할 테니 돈을 내시오. 라면 어떨까요? 한번 이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한번 봐주시죠. Mr. Johnson? Yes? Mother Nature here. I'm here to collect for last month's nature usage. Nature usage? Okay, let me see. The sun rose and set. Oh, look at that. Every day. There was that cool breeze on Tuesday. And let's not forget gravity. Oh, I see you have that bundled with trees and apples. The Isaac Newton package.
And last week you stood at the rim of the Grand Canyon for that amazing view. Can't put a price tag on that, can you? Just kidding. We did. Here it is. And you're going to get credit for the new rain barrel and the tree you planted. That should just about offset all the electricity you used with that air conditioner. Let's just call it a wash. Hey! What? You do it to my house all the time. And I see you're running a little behind on your oxygen bill. I wouldn't let that continue very long if I were you, Mr. Johnson. Well, I'm a little short this week, so I... So, will that be cash or charge? 경영학의 오랜 금원 중에 측정을 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제 아내의 케이스를 사례를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적 재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공공재에 대해서는 특히 자연과 생태계에 대해서는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TV 보는 관점에서는 측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팁은 정부 수준, 기업 수준, 시민사회 수준에서 행하는 환경적 외부 효과, 영어로는 environmental externalities가 됩니다. 외부 효과를 측정을 해서 의사결정에 반영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환경을 보호해요. 저는 환경을 사랑합니다. 라는 순수한 접근만으로는 이제는 한계가 왔다는 것이죠. 100% 정확하지 않더라도 측정을 해보고 그 측정을 의사결정자들한테 보여줬을 때 의사결정자들이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환경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팁 글로벌 이니셔티브는 사실은 2007년도에 그 폴란드 포츠담에서 G8+5 국가들의 환경 장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시작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중간 보고서를 발표하고 여러 가지 보고서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팁 프로젝트가 시작된 계기는 사실 기후변화의 경제학이라는 영국의 니콜라스 스턴 경이 쓴 보고서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후변화 하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슈가 되었는데 사실은 그 이슈의 출발점이 니콜라스 스턴이 저술한 기후변화의 경제학 보고서 때문이었습니다. 팁 연구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경제학이 그토록 설득력 있게 기후변화에 대한 조기 대응 조치를 설명해냈다면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 환경 전반에 대해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물음이었습니다. 물론 쉬운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팁 연구진들은 점차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이 주는 편익을 우리의 현재 경제 구조가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체적인 연구의 책임은 수십 년간 은행가로서 도이치뱅크에서 은행가로서 일했던 파반 숙테브 씨가 이제 자연의 은행가로 직업을 바꿔서 연구 책임을 맡고 있고요. 유엔 환경계획이라든지 세계 자연보전 연맹 그리고 여러 기관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새천년 생태계 평가에 의하면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한테 야생식품이라든지 담수를 제공하는 공급 서비스, 그리고 오염물질을 여과한다든지 탄소를 조절하는 조절 서비스, 그리고 우리의 여가, 교육 등을 담당하는 문화 서비스, 그리고 지원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열대우림은 모든 대륙 탄소의 4분의 1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후변화를 운운하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고 어떤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기후변화를 감축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든다고 이렇게 흥분하고 떠들고 있는 사이에 열대우림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조차로 가만히 있으면서 탄소를 감축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진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프랑스의 항공사진 촬영 작가 얀 아터스버트랑의 다른 사진인데요. 아마존의 사진입니다. 아마존은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의 보고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아마존이 비를 만드는 공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동무역풍이 아마조나스 주 위로 지나가면서 하루 200억 톤의 수증기를 흡수합니다. 그리고 다시 리오플라타강 유역에 비를 뿌리는데요. 그 내리는 비가 남미 곡창지대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그 경제적 가치는 2,400억 달러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농업 경제의 수혜를 받는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 이런 나라들은 아마존의 비를 만드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전혀 한 푼도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존뿐만이 아닙니다. 생태계의 종, 유전자 수준에서 가치는 높지만은 가격이 평가되어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벌의 수분작용은 경제적 가치가 1,900억 달러나 된다고 합니다. 글로벌의 전체 세계 농업 생산량의 8%를 차지하는데요.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10억 인구가 물고기를 통해서 단백질을 공급받고 있는데 사실 지금 물고기의 남획, 어류 자원의 어종 남획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유전자의 경우 세계 의약품의 60%가 열대우림 분자들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수익은 대부분 기업들이 가져가는데요. 사실 그 분자들이 어떤 약에 좋다, 어떤 기능을 한다를 알고 있는 것은 사실은 뭐 전문가도 있겠지만 열대우림 현지에 사는 토착 원주민들이 제일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 지식을 나눠준 대가로 그들은 사실 한 푼도 받고 있지도 못한 겁니다. 경제학자 에드 바비에가 2007년도에 발표한 논문 중에 나오는 그래프입니다. 태국의 사례인데요. 새우 농장과 맹그로브 숲의 경제적 가치를 비교한 표입니다. 자, 맨 왼쪽 그래프만 보시겠습니다. 맨 왼쪽 그래프는 이게 9년 동안 그 데이터를 모아서 결과를 낸 건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경제적 시장, 사적인 시장의 영역에서만 봤을 때 새우 농장 같은 경우는 헥타르당 9,600달러의 수익을 낸다고 합니다. 반면에 맹그로브 숲은 584달러밖에 안 됐죠. 어떻게 됐을까요? 태국 정부는 맹그로브 숲을 파괴하고 계속 새우 농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새우 농장이 생산해내는 경제적 이익의 헥타르당 8,000달러 정도가 정부의 보조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보조금을 빼면 실제 새우 농장이 생산해내는 수익은 1,200달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맹그로브 숲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비시장적 영역, 고려되지 않았던 자연의 가치를 한번 계산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맹그로브 숲이 우리에게 주는 4가지 서비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급 서비스, 지원 서비스, 조절 서비스, 문화 서비스, 이것을 경제학적 수치로 계산을 했더니 12,000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맹그로브 숲을 파괴하고 나서 새우 농장을 지은 후에 다시 맹그로브 숲을 복원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은 헥타르당 11,000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시장의 영역에서 봤을 때와 자연의 영역을 계산한 다음에 같은 현안을 바라보면 전혀 다른 이해를 하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도 사실 굉장히 이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문에서 자주 접하는 것들 중에서 뭐 이런 건물을 짓고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 경제적 효과는 뭐 수조 원에 달하고 일자리 창출은 얼마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물론 일견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이 그래프에서 보셨던 것처럼 자연의 가치는 측정되지도 않았고 반영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역시 측정입니다. 자연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그런데 우리의 지금 경제 구조는 그 GDP라는 그 지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실제 많은 경제학자들이 GDP의 한계를 다 인정하고 있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스탠포드의 경제학자 조셉 스티글리츠와 니콜라스 사르코지의 프랑스 정부는 GDP는 틀렸다. 영어로는 Mismeasuring Our Lives라는 보고서 프로젝트를 통해서 GDP의 대안을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유엔의 경우는 Human Development Index, 인간개발지수라는 것을 개발해서 다른 지수를 만들어 보고 있지만 그곳에는 자연자본이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경제구조는 Financial한 Physical Capital입니다. 물적 그리고 금융 캐피탈 자본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자연의 자본,
그리고 인간 자본, 사회적 자본은 GDP 구조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테드 컨퍼런스를 보다가 어떤 외국 여자분이 되게 인상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영어로 소개해드리면 Economy versus environment is so outdated. 경제와 환경의 양분법은 참 구닥다리 생각이다. It's environment in the economy. 경제 안에 환경이 녹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팁의 이슈가 도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례 없이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사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중국에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가 100개가 있고요. 인도는 그런 도시가 2050년까지 30개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엔은 세계 인구의 80%가 향후 도시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도시 중심의 라이프를 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러니까 도시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에 젖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도시 생활이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들 모든 것 하나하나가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물론 측정입니다. 도시와 생물 다양성, 생태계의 관계를 측정해야 되는 것이죠.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지난 2009년부터 시티 바이오다이버시티 인덱스라는 것을 개발해서 도시 식물 동물종 수, 수분작용, 탄소 저장 서비스, 그리고 도시 생물 다양성 관리 이 세 가지 큰 범주에 20개가 넘는 지표를 구성해 가지고 그 도시 생물 다양성 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싱가포르가 그 지수를 보면서 도시가 얼마나 생태계에 친화적인지를 비교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도시 이야기를 할 때 기업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시와 비즈니스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엔에서 영국의 연구소 트루코스트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3,000개의 기업이 환경적 외부 효과를 만든 것을 계산했을 때 총 2조 1,500달러의 환경 부활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기업이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콜라를 만들기 위해서 인도의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땅을 판다고 해보면 어떨까요? 땅을 파는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괜찮지만 땅을 파는 자체가 환경을 파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존에 그런 활동을 해왔던 기업들을 무조건 탓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경제 구조는 GDP에만 의존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지표들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기업들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팁의 연구 책임자에게 P&G와 유니레버 중에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기업이 더 환경 친화적으로 활동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팁 연구진들은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아무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러니까 CSR이라고 하죠. CSR 행위를 많이 잘 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기업 활동 중에서 그들의 기업 활동이 환경적으로 얼마나 부하를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자신들이 환경에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라고 알아서 스스로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보 같은 일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바보 같은 일을 한 기업이 있습니다. 퓨마라는 기업인데요. 2010년도에 퓨마는 본인들의 공급 과정 중에서 기업 활동을 통해서 2010년도에 1억 4,500만 유로의 환경적인 외부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스스로 털어놓았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퓨마가 처음으로 자신들의 환경적 외부 효과를 측정했다는 것입니다. 일단 퓨마는 측정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성과보다 좀 나은 성과를 위해서 노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팁의 이슈 중에 비즈니스만 특화돼서 새로운 글로벌 이니셔티브가 얼마 전에 런칭이 됐는데요. 그거를 Tip for Business Coalition이라고 부릅니다.
자연자본 보호 및 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기업을 변화시킬 것인가, 이것이 Tip for Business Coalition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연자본 측정 이슈에 대해서 세계적인 윤곽을 파악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기업의 대표적인 환경적 외부 효과 100가지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의 공인회계사 협회와 찰스 왕세자 지속 가능성 회계 프로젝트와 연계돼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요. 싱가포르 정부와 영국 정부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팁과 도시, 한국에서의 어떤 프로젝트를 할 수 있을지 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팁 비즈니스 챔피언을 발굴하는 것을 한번 제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인데 스스로 환경적 부하량을 측정하거나 아니면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기업, 그 기업 사례를 우리가 발굴하거나 아니면 장려하는 정책 과정을 통해서 해외에도 당당히 소개할 수 있는 팁 비즈니스 챔피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577 프로젝트라는 영화를 굉장히 감명 깊게 봤는데, 그것처럼 뭐 전국을 다니면서 팁 비즈니스 챔피언 기업들을 뽑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싱가포르처럼 서울시가 서울시 생태계 생물 다양성 지수 개발을 하면 어떨까 한번 또 제안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서울시가 공공 조달을 할 때, 그 입찰을 할 때 환경 부하량 등을 고려하는 평가 툴을 만드는 것도 괜찮은 아이템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팁 보고서가 밑에 4가지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종합 보고서, 기업 보고서, 정책 보고서, 도시 보고서입니다. 제가 세계에 퍼져 있는 젊은 한국인 분들과 두 보고서를 번역을 해놨고요. 지금 앞으로 2개의 보고서를 더 번역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니레버의 최고 경영자 폴 폴만은 사람들은 언제나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환경을 생각하면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좋은 일이긴 한데 의사결정이 좀 느려질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뭔가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팁이 말하는 메시지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좀 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했을 때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이 향후에는 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말에 우리가 올라갔던 산에서 느꼈던 편안함, 아니면 점심시간에 우리가 공원을 산책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들, 그리고 우리 주위의 가로수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고 있었던 것들, 사실 우리 도시 생활은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의 가치를 측정해서 그것이 정부, 시민사회, 기업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자들에게 의사결정을 할 때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은 사실 다름 아닌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후손을 위하는 길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그리는 CT 2.0 시대를 위한 것일 것입니다. 고맙습니다.